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이제 2월 이제 초반을 지나서 이제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제가 좀 보니까요. 서울, 그리고 특히 이제 강남 쪽의 부동산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게 꽤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풀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풀린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강남이나 지금 서초 고가 아파트 이런 시장이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다시 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로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 가장 최신 발표된 2월 초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된 매매 전세 수급 지수고요. 서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매도자 많음 줄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막대 그래프 수급 동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쵸? 25년에도 상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일부 지역은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반기가 매우 위험할 것이다. 라는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22년과 매우 유사할 확률이 높다. 2008년과 매우 유사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한 근거 말씀을 제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서울의 연초에 조금 이렇게 수급이 조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서울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강남과 강북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11개구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나 전세 수급이 다시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수급만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디가 또 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경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안 좋아졌죠? 전세는 조금 좋아졌는데 매매 시장 경기도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일단은 서울만 지금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대구가 드디어 전세 수급이 거의 100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해 연말이나 뭐 가을이나 연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좋아질 시장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좋아지는 거에 전제 조건, 징조가보다 바로 이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아져야 된다. 근데 거의 지금 100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대구는 공급 과다했다가 이제 공급이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의 전세 수급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전세 수급이 120, 130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순간 아마도 대구의 매매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25년에는 더 이상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락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역 중에 상당수는 일단은 지방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뭐 정말 안 좋아지든 좋아지든 상관이 없이 많은 기회가 보이는 곳들이 지방이고, 그리고 이런 지방들을 제가 좀 다니면서 그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우리 동네에 좀 와주세요 하시면 제가 글도 좀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 좋아질 거고, 대구도 제가 올해 어느 즈음에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뭐 지지부진하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부산의 전세 수급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는 부산의 매매 가격도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또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좀 눈에 띄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급만큼 거래가 따라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보니까 매매와 전세 거래가 약간씩 늘었죠? 예. 그래서 수급도 좋아지고 거래도 지금 좋아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서울이 조금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마치 언제와 똑같죠? 22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25년 7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더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가 상당히 급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수급만큼 지금 거래도 좋아지고 있다. 자,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거래가 지금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인천은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아직은 별로 좋지 못하고요. 자, 경기도를 볼 텐데 경기도도 약간 지금 올랐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아주 소폭.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가장 좋고,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인천이 제일 좀 아직은 에너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가 다시 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전세 거래가 활발해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몇 안 되는 또 지역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20에서 30,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래가 지금 작은 상황이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지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게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24년 10월 달부터 25년 1월까지 서초, 강남 가장 빨간색이 뜨겁죠.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송파, 용산, 성동, 광진, 강동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 관악구, 그 다음에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들이 그닥이죠. 그리고 전세가는 내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플라워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강남과 서초는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요 옆에 있는 강동구를 봐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씩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매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전세 둘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요게 지금 KB부동산의 주간 통계 데이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KB부동산은 너무 좋은 통계이긴 하지만 약간 좀 느리다라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한국부동산의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봐도 거의 내린 곳 없죠. 근데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내린 곳이 꽤 눈에 보입니다. 송파, 강동, 동대문구, 구로구 이런 데들이 지금 전세가 좀 내렸고, 매매는 지난 10월달 이후로 한 군데도 내린 데가 없어요. 자, 그럼 플라워 차트를 보고 흐름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자, 노원구 지금 왼쪽으로 꺾이고 있죠. 자, 그리고 강남 서초구, 그 다음 강남구도 약해졌다가 지금 다시 살짝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전세가 좀 최근 몇 개월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전세나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리치구에서 만든 리치구 실거래가 시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용산이 제일 뜨겁고, 소초, 강남 뜨겁고, 나머지 지역들은 벌써 파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하락세가 꽤 많이 실제 실거래가로는 좀 퍼지고 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 광진, 도봉, 구로, 금천, 관악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서초, 강남, 강서구, 중구, 용산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뜨겁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서 KB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데, 용산 여전히 좋죠. 여전히 괜찮아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1월 달에 지금 1월 달에 실거래가 된 기준으로는 지금 하락. 근데 요게 지금 2월 10일까지 지금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실거래가 아직 다 집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월 10일까지 집계된 데이터로는 서초구는 1월 달에 약한 모습. 자, 마포구 같은 경우도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는 떨어지다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몇몇 지역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서초나 용산, 강남, 마포, 종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종로, 마포 이런 데들은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다 왼쪽에 있죠. 즉 매매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밑으로 또 내려오고 있죠. 전세가마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송파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그쵸? 그래서 전세가가 12월달, 1월달 여전히 지금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동작구나 뭐 대부분의 지금 강서구, 중구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2월, 1월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지금 1월달에 하락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꽤 많은 지역들이 1월달에 실거래가는 요런데, 지금 또 수급이 대신에 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 데이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에는 거래가 없었으니까 한 2월 정도에. 그래서 그때는 다시 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 상당히 많은 지역도 좀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실제 실거래로 봤을 때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전국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데이터에 목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방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리치고의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전북 하나밖에 없죠? 예, 전북만 지금 매매가, 전세가 양호한 편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12월달, 1월달 전부 다 매매와 전세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매매 전세 다 하락하고 있고, 충남도 계속 하락 추세죠. 인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하락 추세고요. 가장 하락이 큰 곳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매매가가 가장 왼쪽에 있죠. 즉 매매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전세도 최근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만 올라가고 있죠. 매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뜻 봐도 지금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왼쪽으로 10월달 이후로 지금 다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도 안 좋고 밑으로 또 떨어지는 지역들도 많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세의 흐름도 좋지 않다. 하지만 상반기에 다시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래봐야 거래량도 저는 크게 늘 가능성은 매우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7월달 이후로는 상당한 경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상당한 지금 하락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꾸준히 전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